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쌀로 진로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신쌀에는 대체적으로 250가지 이상 방대한 신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로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신쌀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쌀 9가지를 소개하고, 이 신쌀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기질 적성과 그 다음에 진로 적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적인 신쌀 9가지를 칠판에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진로 적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제 나름대로 약 한 20가지 정도의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오행과 육친의 강점 지능, 발달 지능,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신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이 진로 직업 적성을 조금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신쌀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0가지가 넘는 신쌀 중에서 1번의 개강쌀부터 9번째 현침쌀까지 주요 신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괴강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괴강, 기운이 큰 괴강쌀. 대체적으로 이제 무진개강, 무술개강, 경진개강, 경술개강, 임술개강, 이렇게 사주에 연, 월, 일시 어디에나 이 괴강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인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호라든가 무호라든가 임장, 이것을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쌀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백호쌀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백호대살이라고 하는데, 갑진백호라든가 을미백호라든가 병술백호라든가 정축백호, 무진, 임술, 개축백호. 자, 이렇게 괴강쌀과 양인쌀과 백호쌀은 기운이 큰 이러한 신쌀로서 비슷한 진로 직업 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강쌀과 양인쌀과 백호쌀이 사주에 2-3개 이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것을 총 합쳐서 개강, 양인, 백호를 합쳐서 2개 이상, 3개, 4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특히 사주에 월이나 일에 있을 때, 월주나 일주에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훨씬 크고, 연주라든가 시주에 있을 때는 다소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강, 양인, 백호쌀이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상, 기질적성이 고집이 좀 센 편이죠. 누구한테 지배받기를 싫어하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기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나름대로 배짱이 있고, 그래서 진로 직업을 선택할 때 1, 2, 3번은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은 다소 불리하고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예를 들어서 의료 계통이라든가 법조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권력 계통, 생사 여탈직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자, 이런 군인, 뭐 이런 쪽. 그래서 일단 대단히 명예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주에 비경겁제가 없더라도 개강과 양인과 백호가 강한 사람은 비경겁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만큼 기운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강, 양인, 백호가 있으면 학교 모의고사라든가 평상시험에는 약하지만 실제 수능 시험이라든가 큰 시험에는 대단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문관살이라든가 천문살이 있는 경우는 모의고사에 강하고 학교 시험에 강하고 실제 큰 시험이라든가 수능 시험이라든가 국가시험, 임용고시라든가 이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대기업 공기업 시험에는 이런 시험에 다소 실전에 좀 약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흰쌀로 대체적으로 뭐 부적을 쓰라고 한다라거나 구술한다라거나 아니면 계명을 유도해서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신쌀이 25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혹세무민의 도구로 전락을 했는데 절대 혹세무민을 하면 안 되고 순수한 진로와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마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대요. 역마살. 인신사해를 역마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했지요. 술토, 개술자. 이 술토가 바로 해외 역마다. 해외 역마. 술토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해외 역마의 작용력이 약하지만 사주에 술토가 2개 있는 경우 어느 위치에 있건 대단히 외국과 연관된 직업, 외국 여행이라든가 외국과 연관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역마도 대체적으로 이제 인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도로 역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열차, 기관차, 기차, 그래서 이제 기관사 같은 경우가 많고, 사화는 비행기 역마, 항공 역마라고 하지. 그래서 사화가 있는 경우가 비행기 조종사라든가 아니면 그 스튜어디스라든가 이런 쪽이 많고, 해수 같은 경우는 바다, 배, 그래서 그런 이제 배를 조종한다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술토는 해외 유학이라든가 석박사학위를 따러 간다라든가 해외와 연관이 있다. 이런 역마살이 강한 사람은 2개 있는 사람이요. 사주 원국에 역마살이 2개, 3개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질 적성이 활동적이지요. 아주 움직임이 활발하고 크지요. 그래서 이런 역마살이 2-3개 있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 사무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어울리죠. 일반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무를 보는 앉아서 하는 직업은 일단 진로 적성에 맞지를 않는다. 항상 변하죠. 생지기 때문에, 인신사회가 생지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오래 버티기가 좀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이직률이 높고, 직장을 이제 옮기지 않으려면 움직이는 직업, 주로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직업보다는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생동감이 있는 직업, 이런 쪽. 예를 들어서 비행사라든가 조종사라든가 스튜어디스 이런 것은 활동성이 높지요. 외국도 많이 다니고, 아니면 무역업이라든가 아니면 외교 관련 직업, 외교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이나 여행사 아니면 관광 여행 여기 연관된 직업. 그 다음에 이제 통역 번역도 되고요. 통번역. 그 외에도 이제 군인, 경찰, 검찰, 뭐 가수라든가. 가수 같은 경우도 역마가 많지요. 뭐 지방 행사라든가 여기저기 하루에도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역마살이 사주에 2개 이상, 어떤 사람은 3개, 4개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오행과 육친, 그 다음에 이거의 강점지능과 용신 찾아도 직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신살을 적용하면 아주 디테일한 진로 직업 적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도화살로 가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화살. 좌오, 묘유 4개를 도화살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조금 추가했는데, 좌오묘유는 지지의 도화살이고 천간에도 도화에 버금가는 준 도화살이 있지요. 바로 을목, 신금, 개수. 특히 이제 을목, 신금 같은 경우는 미남 미녀가 대단히 많지요.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그 배우라든가 이런 방송국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미남 미녀들이 주로 을목, 신금, 개수가 대단히 많죠. 뭐 유명 탤런트 중에 뭐 전지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김태희라든가 하지원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신금일주들이죠. 신유일주라든가 신미일주라든가 신축일주라든가 을목도 많고 개수도, 이것이 바로 천간의 도화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미인의 기준에 들어가죠. 자, 예전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도화살은 대단히 좋습니다. 왜? 이것은 인기 있는 직업, 인기살입니다. 사람을 흡입력이 있다. 도화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 쪽으로도 연관이 됩니다. 왜? 사람과 인연이 돼야 사람을 따라서 재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화살이 사주 원국에 두세 개 있는 사람은 일단 인기가 많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다소 이제 섬세한, 아주 그 섬세하기도 하고 성격이 독창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끼가 있는데, 일단 도화살이 있으면 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잘못 빠지면 삐딱선을 타면은 주색잡기, 뭐 바람기가 있다. 맞습니다. 이제 바람기도 있는데 이것을 바람 쪽으로 활용을 하지 말고 인기 쪽으로 사람 대인관계에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지금은 현대에서는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방송 연예 예술계에 가면은 방송국에 가면 도화살이 많죠. 네, 연예인들이라든가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그래서 예술계, 방송계, 연예계, 그래서 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인기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라. 직업을 잘 안 바꾸지요. 왜? 왕지기 때문에, 좌우묘인은 왕지기 때문에 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잘 바꾸지는 않는다. 대신에 인신사에는 직업을 자주 바꿀 가능성이 높죠. 인신사회가 많으면 생직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화살이 많은 사람이 탤런트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가수라든가 아니면 뭐 무용가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국에 가면 아나운서 있죠, MC 있죠, 그 다음에 뭐 화가들도 이 도화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그맨이라든가 미용사들도 이 도화살이 있으면 손님이 많이 오죠. 미용사들이. 그래서 이 도화살을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개살로 갑니다. 일명 진술충미를 화개살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 고집살이라고도 하고 명예살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사주에 진술충미 중에 2개, 3개, 4개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은근한 고집이 있다. 은근한 고집, 은근과 끈기가 있으면서 참을성도 있고, 이것이 다소 그 비밀을 유지하지.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어떤 총무를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관리하는 것을. 이제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은근히 비경겁제가 없어도 고집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의 땅이 단단히 굳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고집이죠. 자,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을 인정을 해주면,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저 사람은 반드시 2배 이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2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는 환절기에 해당하지. 그래서 부동산 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그 상담가라든가 일단 중개를 잘한다. 자, 그래서 이 명예살, 일명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역시 독립적이고 자유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이러한 직업,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직업, 뭐 할인업도 되고요, 상담사도 되고, 일단 원변수를 활용하는 직장도 되는데, 일단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일단 종교보다도 마음 수행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이 많은 사람이 보통 승려들이 많지요. 절에 가면은 스님이라든가 그 승려들이 화개살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서 세상 사람들과 세속과 단절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에 기이하는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내가 고집이 세구나.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보다는 좀 전문 자유직 프리랜서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천문살이라고도 하고 천문성이라고도 하죠. 보통 술토와 해수, 오리지널 천문살이죠. 그 외에도 묘미, 토끼하고 양, 이것도 천문살이 기능을 하고요. 인유, 호랑이와 닭, 이것도
천문쌀의 50%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 수레는 오리지널 천문쌀이, 요거 묘미는 70% 정도. 그 다음에 인유는 술토에 비해 수레에 비해서 50% 정도의 천문쌀의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사주의 천문쌀, 일단 천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습니다. 생명, 할인업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의사, 한의사, 간호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 할인업 중에 변호사, 판사, 검사도 있죠. 그리고 상담사, 역술인, 무속인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천문성이 이 사주에 있는 경우는 아주 할인업에 능하죠. 특히 묘, 유, 술 이 세 개가 있으면 할인업에 일명 박도사, 도사라고 하죠. 묘유술 중에 사주에 두 글자만 있어도 묘술이 있든 묘유가 있든 유술이 있든 이 사람들은 할인업 적성의 상담사라든가 아주 안성맞춤이다. 그 다음에 8번째 기문간살로 가봅니다. 기문, 귀신과 통하는 거, 그 정도로 감각이 좋다는 겁니다. 감각, 영감이 좋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진해기문, 자유기문, 미인기문, 사술기문, 오축기문, 묘신기문 6개가 있죠. 6개를 한꺼번에 이제 외우기가 힘들어서 예전에 이제 외울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진해, 자유, 미인이 뱀술 먹고 오죽하면 묘신하랴 이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진해의 자유, 미인이 뱀술 먹고 오죽하면 묘신하랴. 이 기문간살 중에서 이제 특히 월과 일에 있을 경우는 작용력이 매우 예민하죠. 성격이 예민하고 깐깐하고 신경이 예민하죠. 특히 자유기문이 월과 일에 있을 경우에는 아주 집착성이라든가 아주 대단하죠. 예민한 게. 그 다음에 인미기문간살, 미인기문간살이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후각, 개코라고 그러죠. 개코, 냄새를 아주 잘 맡는다. 후각이 발달됐다. 그 외에도 이제 묘신기문, 상당히 이제 예민한데, 그래서 이제 기문간살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상당히 신경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감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감각, 감수성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각, 감수성, 영감. 그래서 이런 역학이라든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분 중에 기문간살과 천문살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기문간살이라든가 천문살이 있으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역학이라든가 명리학이라든가. 대신에 반대죠. 개강살, 양인살, 백호살은 기운이 크고 당당하고 추진력이 강한 반면 천문살과 기문살은 어떻습니까? 배짱이 좀 약하죠. 배짱, 추진력이 좀 약합니다. 자신감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천문살과 기문간살이 사주에 두세 글자 있는 사람은 크게 벌리지 말아라. 사업을 크게 벌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에 괴강, 양인, 백호살이 두세 개 있는 사람은 기운이 크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크게 벌려도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소규모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 되고요. 웬만하면 사업을 피하되 전문 자유적인 그런 연구실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문간살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감각이 좋기 때문에 문학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상담가라든가 사회복지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가에 이제 기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도 좋고요. 그 외에 화가라든가 특히 신문사 기자도 되고요. 그런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이런 작가도 대단히 이 기문간살이 있으면 글을 잘 쓰죠. 마지막으로 현침살로 갑니다. 현침의 침, 뾰족한 침과 같다. 그래서 갑신, 뾰족뾰족하지요. 신미, 뾰족뾰족하지요. 날카롭지요. 오화도 묘목도 준현침살이다. 뾰족하지요. 그래서 오리지널 현침살이 5개, 준현침살이 하나. 이래서 이제 현침살이 6개인데 사주에 3개 이상 월지와 일지에 있으면 더 강하고요. 이렇게 현침살이 있으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든가 한의사와 같이 침을 다루거나 수술을 잘합니다. 뇌수술이라든가 어떤 수술, 정형외과,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한의외과라든가 그 다음에 간호사도 좋습니다. 약사도 좋고 그 다음에 기자를 하면 대단히 잘하지요. 방송국이나 기자, 언론 이런 쪽으로 가서 왜 정확한 전문 일침의 아주 날카로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혐진살을 가진 사람이죠. 그 외에도 이제 침술, 침구, 이제 김남수 씨와 같이 이렇게 그 침을 놓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도 잘합니다. 이 현침살이 있으면 자동차 정비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영양사도 상당히 그 디테일해야죠. 그 외에도 이제 정육점에 있는 분들, 칼을 다루는 분들, 횟집을 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의료계통이나 아니면 설계사, 건축 설계라든가 기계 설계라든가 제어 계측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기술직 이런 쪽에 종사하는 직업에서는 이 현침살을 가지고 진로 적성을 판단하면은 상당히 자신의 좋아하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신살 250가지가 넘는 이 신살 중에서 이렇게 9가지 정도만 정확히 저처럼 파악하고 있으면 진로 직업 적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까지 성격, 기질 적성을 알아야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 직업을 찾지요. 그 사람의 성격, 기질을 알아야 어떤 직업,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괴강, 양인, 백구살이 있으면 큰 사업이 되는데 천문, 기문이 있으면 크게 안 되죠. 왜? 그 정도로 예민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일단 7번, 8번 기문관살이나 천문살이 있는 경우는 수능시험 같은데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실수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우황청심원이라든가 마시는 거라든가 안정액이라든가 시험 전에 2시간 전에 이렇게 마시고 시험을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반면에 개강, 양인, 백고살은 작은 이 기운은 큰 반면 배짱은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라든가 수술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백고살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개강, 양인, 백호대살이 있어서 부적을 써야 된다. 이름을 갈아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의 질량이 30% 미만으로 어리석을 때는 부적을 쓰고 구술하고 계명을 하고, 물론 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름이 그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두음법칙으로 발음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계명은 좋은데 신살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시대는 이미 옛날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유용하게 기질을 찾아서 진로 적성, 직업 적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릇된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심사원장의 강의는 이제 신살 진로 적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과 공감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심사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